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각국 정부가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정책이 우리 투자에 어떤 기회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투자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정부의 한마디가 산업 전체를 뒤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은 주요 4개국, 미국, 중국, EU,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AI 정책을 하나씩 뜯어보고 여기서 어떤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AI 정책은 한마디로 혁신을 통한 패권 유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연준의 통화 정책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인플레이션과 고용만 봤다면 이제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까지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골드만삭스가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는데요. 향후 10년간 AI가 미국의 생산성을 연 1.5%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이 전망이 맞다면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크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연준도 금리를 더 유연하게 운용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일부 연준 위원들이 생산성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존보다 긴축 속도를 완화할 여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정책은 더욱 공격적입니다. CHIPS 액트로 390억 달러를 반도체에 투입했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첨단 산업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닙니다. 기술 패권 수성을 위한 국가 전략이에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절대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 접근법도 독특해요. 유럽처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빅테크들과 자발적 책임 서약을 도출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2023년 7월 백악관이 주요 AI 기업들과 맺은 협약이 대표적이죠. 이런 접근법의 장점은 뭘까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이런 정책 조합은 기술주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규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지원은 확대하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분야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장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요. 이제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AI 정책은 당 중심의 통제와 기술 자립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중국은 부동산 버블 조정기에 AI와 첨단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양 일변도에서 탈피해서 첨단 제조업 중심의 경기 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큰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도입된 생성 AI 규정을 보면 모든 AI 모델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델 훈련 데이터와 콘텐츠 검열에 당국 승인이 필요하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혁신과 통제가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혁신에는 자유로운 사고와 실험이 필수인데 모든 걸 검열하고 통제하면 창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중국의 AI 스타트업들이 민간 분야를 회피하거나 해외 시장과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망 정책도 주목할 만해요. 미국의 수출 통제로 반도체 AI 칩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중국은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올인하고 있어요. 국산 장비와 소재 개발에 국유기업 투자를 늘리고 희소금속 수출 통제로 협상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 갈륨 수출 제한이 대표적이죠. 투자자 관점에서는 중국의 이런 정책이 양날의 검이에요. 한편으로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AI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될 수 있어요. 특히 제조업 AI 도입이나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기회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통제로 인한 혁신 제약과 글로벌 시장 접근 한계가 있어요. 게다가 미중 갈등으로 제재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고요. 따라서 중국 관련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내수 중심의 전통 제조업은 괜찮을 수 있지만 글로벌 기술 기업은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 해요. EU의 접근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EU는 엄격한 규제를 통한 신뢰 확보 전략을 택했어요.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ECB가 AI의 거시경제 영향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는 인구구조상 잠재 성장률이 낮아서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중장기 물가 안정과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되었어요. ECB는 디지털 유로 같은 CBDC 도입도 검토하면서 통화체계 현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정 및 산업 정책에서는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을 병행하고 있어요. AI 오피스 설립과 AI 액트 시행 준비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를 확보해서 혁신을 촉진하려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에요.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AI 활용이 필수적이어서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 AI 솔루션의 재정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규제 철학이 EU의 핵심입니다. EU는 엄격한 규제에서 신뢰 형성으로 그리고 산업 육성이라는 선순환을 의도하고 있어요. AI 액트를 통해서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AI 오피스 내에 혁신 촉진 부서를 신설해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EU 접근법의 장기적 잠재력에 주목해야 해요. 단기적으로는 규제 비용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구축 덕분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컴플라이언스 기술, 프라이버시 보호 솔루션, 지속가능 AI 분야에서는 EU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EU의 규제가 글로벌 표준이 된다면 EU 규제에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과거 GDPR이 전 세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바꾼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의 AI 정책은 기존 경쟁력 유지와 신산업 육성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디지털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한 긴축 기조였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연착륙과 함께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산업 정책의 핵심은 제조업 업그레이드입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침체된 제조업 사이클을 AI 수요 증가로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이에요. K-반도체 벨트 조성, AI 국가 전략 수립 등이 대표적입니다. 규제 정책에서는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중시하고 있어요. 수출 주도 경제라서 EU의 AI 규제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 AI 윤리 기준 제정 등 법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한국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 양쪽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같은 한국의 전통 강점 분야가 AI 시대에도 계속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 K- 콘텐츠와 AI의 결합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AI 도입 지원이나 디지털 인재 양성 같은 과제도 해결해야 해요. 이제 각국의 정책이 경쟁력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술 분야 경쟁력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유럽 전체보다 1.9배 많은 AI 기업이 펀딩을 받았고 민간 AI 투자액은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EU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전 세계 AI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치면서 규제 준수 기술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EU 기업들의 경쟁 우위 요소가 부각되고 있어요. 제조업 경쟁력에서는 AI와 자동화 기술을 얼마나 잘 접목하느냐가 순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독일, 한국, 일본 같은 제조 강국은 AI 활용 스마트 공장으로 효율을 높이려 하고 중국은 값싼 노동 대신 AI 로봇 결합 제조로 선진국을 추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경쟁 우위 요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수준, 데이터 주권 확보 능력, 사이버 보안 역량, 국민의 디지털 숙련도 이런 것들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나 인도의 디지털 ID 시스템 같은 디지털 공공재를 잘 구축한 나라들이 향후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각국의 AI 정책이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직 신용등급의 직접적인 변동은 크지 않지만 디지털 경쟁력 격차가 국가별 성장률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면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중장기 성장률이 개선되고 세수가 확대될 국가들이에요. 미국 같은 기술 선도국이 대표적이죠. 동일 조건 하에서 부채 GDP 비율 관리가 수월해져서 신용도가 유리해질 수 있어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은 기술 변화에 뒤처져 경제 활력이 저하되는 국가들입니다. 성장 둔화로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에도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거나 AI 악용으로 사회 혼란이 큰 국가는 투자자들이 위험을 더 크게 평가할 수 있어요. 통화 측면에서는 기술 선도국 통화가 위기 시 선호를 유지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된 국가의 통화가 구조적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미국은 여전히 AI 혁신의 과실을 가장 크게 누리는 시장이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태예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규제 시행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가 혼재해 있어요. 장기 관점의 투자가 적합합니다. 중국은 제재 리스크와 거버넌스 이슈로 할인 요인이 크지만 내수 중심 섹터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은 반도체 중심의 AI 수혜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성장 잠재력 상승이 예상되는 미국은 금리 상승 압박 완화로 향후 채권 가격에 긍정적일 수 있고 구조 개혁 없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채권은 신용 스프레드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AI가 생산성과 원격 근무에 영향을 미치면서 도시 부동산 수요 구조가 변할 전망입니다. 첨단 산업 중심지의 상업용 부동산은 유망하지만 전통적인 상권은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분산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신흥국 등 여러 지역의 자산을 분산해서 특정 국가 리스크 노출을 줄이는 전략이 권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할 때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연준의 생산성 관련 언급, CHIPS 액트 추가 예산, 중국 제재 수위 변화를 봐야 하고 중국은 AI 규제 완화 신호, 반도체 자립 진행 상황, 부동산 정책 변화를 주목해야 해요. 이유는 AI 액트 시행령 세부 사항, AI 오피스 권한 확대, 그린딜 마이너스 디지털 연계 정책을 확인해야 하고 한국은 K-반도체 벨트 진행 상황, 대중 수출 회복세,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정책 변화들을 미리 캐치하면 투자 타이밍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요국의 AI 정책과 그것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메시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각국의 AI 정책 방향이 투자 기회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무시한 투자는 이제 위험해요. 둘째, 규제 준수 기술 혁신 2마리 토끼를 잡는 국가와 기업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한쪽만 잘해서는 안 돼요. 셋째, 국가별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정책 실패가 포트폴리오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AI 정책 경쟁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안목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투자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